적어도 남북국 시대 이전에 소굿 예술 또는 실크로드의 연관성을 얘기할 때는 한반도로 용어 대신에 한반도와 함께 만주 일대까지 포함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저께 우스탄 선생님의 발표를 대신하고 토론을 맡았던 윤명철입니다. 저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국립 사마르칸드 대학교 고고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소굿 예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굿 예술이라는 것이 현재 중국의 신장 지역에 있었던 소굿 예술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했던 소굿이안에서 있었던 소굿 예술인지 이런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주로 중국 중심으로 문화 예술 해석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역사적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월지에 대해서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소굿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크로드 문화 예술 상업 무역망의 주역은 월지인들이었거든요. 다만 그들이 중국 역사상에서 월지라는 글자로 기록된 것은 보통 BC 3세기 전이지만은 그 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월지의 선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선주민들을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할까? 그들이 어떤 종족적 성격을 띄워야 될까? 이것은 제고 여지가 있습니다. 어제 루산 선생님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마간 요적지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스키타이 문화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월지란 글자로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스키타이 계통의 문화들 또는 서쪽에서는 아리안 계통의 문화들은 이미 중국 내부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지리코 고분 같은 경우는 BC 6세기 전후에서 발전된 아주 뛰어난 철기 문화인데요. 그 문화의 흔적들이 현재 중국 내부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 즉 오아시스 로드와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크로드의 예술과 문화, 역사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알타이로 연결되는 초원의 문화와 그리고 서쪽부터 쭉 동쪽으로 이어지는 오아시스 루트 속에서의 소굿인들의 존재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월지인들은 결국은 흉노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흉노의 제3 선우인 도상선우의 공격을 받고 결국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날의 동투르키스탄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오늘 이식굴 지역 거기서 5호선 스키다이 등들을 격파하고 다시 오늘날의 박트리아, 소구디아나 그리고 현재 타직스탄 일부 이런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박트리아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은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부 인도로 들어가서 세운 쿠샨 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월제 성격을 한다는 것은 그 전부터도 물론 월지계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실크로드 교류망의 주역이었었지만 이들을 정확히 역사적 상황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들이 와서 대월지라는 이름으로 중국 세력은 기록이 됐지만 나머지 잔류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감숙성 부근에는 소월지라고 불려지는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소우디아나 지방과 박트리아 지방에 있었던 대월지와 감숙성이 남아있던 서월지는 반드시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나라 시대 아니면 그 위에 남북시대를 거쳐가지고 수당시대에 이르면서 실크로드가 발전됐다 그러고 소굿대실이 전파됐다 그러는데 이런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단순하게 동서를 잇는 오아시스 로드의 일부를 가르친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해서 이스탄불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길을 얘기한 건지 이거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크로드 말고도 이 유라시아에는 여러 개의 길이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실크로드 예술 또는 소굿 예술과 연관된 것은 역시 스텝 로드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들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역이라는 용어는 한서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거든요. 서쪽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서쪽이니까 오늘날의 중국 내부의 신장 지역이고요. 그 서쪽은 서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서쪽 쪽은 오늘 중앙아시아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크로드의 서쪽 끝은 서아시아를 또 넘어서 오늘날 아나톨리아 반도 끝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역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용어를 그 지역에 걸맞는 또는 사건에 걸맞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반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이와 연관성 그리고 또 그 신라 연관성 때문에 한반도라는 용어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 오히려 서구도 문화와 더 영향이 깊었던 것은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6세기쯤 되게 되면은 소구투인들의 정착 거주지가 고구려의 서북 국경 근처에 있었고요. 그리고 소구투인들이 와서 활동한 간접적 증거들도 많이 있고, 특히 소구투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려기 또는 고려기라고 기록된 고구려 예술에서는 역시 음악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춤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현재 중국의 신장 지역이 아니라 그 너머 서쪽에 있는 소구디아 지역과 직접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반도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역사에서 우리는 고구려를 배제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남북국 시대 이전에 소구투 예술 또는 실크로드의 연관성을 얘기할 때는 한반도는 용어 대신에 한반도와 함께 만주일 때까지 포함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어제 발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